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오늘은 21번째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민들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제 잔디가 파릇파릇 나기 시작하면서 민들레가 올라와서 노란 꽃들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들레를 쉽게 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익숙한 식물이죠. International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2020년도 기사를 보면 민들레의 식물화학 성분 및 기능적 특성이 있는데 민들레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테르펜, 이노시톨 유도체, 카로티노이드, 쿠마린 같은 생물 활성 화학 물질의 식이 공급원이고요. 민들레는 소화불량과 비장, 간, 담낭, 신장 이런 질환 치료에 쓰였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민들레는 항종양, 항염증, 항산화, 진통제, 항고지혈증, 항미생물 활동 등의 양리적인 특성을 보여왔고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정진 특성이 많음에도 여전히 활용도가 낮은 식물이기 때문에 많이 연구해서 굉장히 좋은 약성들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 예쁜 꽃이죠. 민들레 굉장히 예쁘죠. 우리가 민들레를 보면 첫 번째 있는 그림 같이 꽃잎이 한 200개 이상 되는 외래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색깔만 가지고 우리가 토종과 외래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꽃잎과 꽃받침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꽃잎이 한 6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것들은 토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을 옆을 봤을 때 첫 번째 있는 것처럼 꽃받침이 꽃잎을 이렇게 싸고 있지 않고 다 뒤집어져 있는 것과 싸고 있는 것, 뒤집어져 있는 것은 외래종이고 좀 더 강합니다. 이렇게 다 꽃받침을 싸고 있는 것은 토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잎과 그 다음에 꽃받침 모양을 가지고 토종과 외래종을 구별하는데 본초 과목이나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민들레의 약성은 토종이나 외래종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럽니다. 민들레는 참 좋은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고통과 정신적 상해를 똑같이 치유하는 것이다. 특히 감성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친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떠오르는 태양의 따뜻함과 힘 이런 말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어려움에서 살아남기 정말 인내가 많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는 행복과 젊은 기쁨 그 다음에 소원 성취하기 이 많은 뜻을 가진 민들레가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파이토케미칼이 민들레에는 얼마만큼 들어있나?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이나 또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는 또 다른 임무를 우리 몸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임무를 또 조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민들레는 어떤 파이토케미칼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 종류가 더 많고 더 많이 밝혀져 있는데 제가 너무 길고 종류가 많아서 다 못 쓰었습니다. 민들레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칼로리는 1%, 비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겠죠. 단백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3%, 지방은 1%, 식이섬유 8%. 보면 각종 미네랄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 비타민, 특별히 항산화 비타민이 정말 골고루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아까 보내드렸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A와 K 굉장히 많습니다. A는 한 컵을 먹으면 112% 하루 동안 필요한 양의 112%, 비타민 K는 하루 동안 필요한 양의 535%,
비타민 K가 뇌의 퇴행성 변화나 우리 몸을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타민 K가 근대에는 716%나 있고 물냉이에는 208%였는데 민들레는 535%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보면 식물성 이뇨제의 3배, 다른 식물성 이뇨제의 3배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시금치보다 칼슘과 철분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덩어리죠. 자, 그럼 민들레는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많지만 한 10가지 남짓하게 제가 해왔습니다. 항암. 전 세계 인구에서 가장 많이 죽고 두려워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1등입니다. 미국이 심혈관 질환이 1등이고요. 자, 암 가운데 간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 같은 걸 다 예방해주고 그 물질들이 뭐냐? 타락사스테롤,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 다음에 베타캐로틴, 세포손상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고요. 폴리페놀 화합물이 항암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먹으면 많은 종류의 암을 예방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시골로 내려가서 내 약초를 캐러 다니는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민들레죠. 그 다음에 심혈관 건강, 리놀산과 식이섬유 이것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과 심장 건강을 정진하고 항동맥경화, 항뇌졸중 같은 걸 다 작용으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칼륨, 심박동 자극으로 저혈압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소변도 잘 내보내주고 소변을 나가면서 해독작용도 하고 특별히 나트륨과 결합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혈압을 올려주기도 하지만 낮춰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K, 호르몬 가운데 혈압을 올리는 레닌의 활동을 억제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항염증, 우리 몸에서 정말 제일 골칫거리가 염증이라는 거 아시죠? 염증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 2기, 3기는 염증이고 4기는 암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밑바닥이 염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 항염증 작용을 하는 식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타락사스테롤, 루테인, 콜린, 이눌린 같은 물질들이 보세요. 인후염, 기관지염, 당나염, 임파선염, 간염, 폐렴, 늑막염, 유선염, 상부호흡기 감염, 기관지염, 염증이라는 염증이 정말 많이 붙었죠.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 혈당 조절을 합니다. 키코르산, 클로로겐산, 세스키테르펜 락톤, 타락사스톨,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도 하고 근육으로 혈당 흡수를 증진시켜주고 혈당 저하로 하항당뇨, 그 다음에 빨리 당이 흡수되는 것들도 지연시켜줘서 혈당 조절, 이형 당뇨병 정말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 건강,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뭐예요? 옛날에는 뭐하다고요? 2형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황반변성 예방이 제일 큰 거였는데 요즘은 당뇨가 아니더라도 젊은 층에서도 황반변성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 다음에 백내장 예방한다. 그래서 성인 시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이 황반변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눈 건강을 지킨다. 평생 동안 잘 보이게 살 수 있는 정말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민들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호흡기계에 대한 면역 반응 강화. 우리가 감기, 인후염, 호두, 이쪽을 코 전부 다 비타민 C가 정말 면역력 강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스펙트럼의 항균, 여러 가지 균이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특별히 뭐예요?
Human Immunodeficient Virus, 에이즈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좀 민들레가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골 밀도를 증진시키고 골다공증 예방한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 넘어지면 이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뼈가 다 바스러져서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가 있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원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 안 걸리도록 정말 예를 쓰셔야 돼요. 칼슘이나 비타민 K, 인슐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기여를 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뇨, 혈압 강화, 칼륨이 나트륨과 결합해서 배출되죠. 혈압약도 이뇨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연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민들레가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항간암, 특별히 다시 쓴 것은 다당류, 혈관 신생 억제, 콜린으로 지방간도 억제하고 간 건강을 증진시킨다. 간은 우리 몸에 해독하는 창고죠. 공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혈관 신생 식품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민들레는 없었죠. 그에 분석하는 종류에서 빠졌기 때문에 없는데 새로 한 개 더 첨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열로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젖이 나오지 않아서 참 문제다. 돼지 족발 먹는 것보다 민들레 드시면 젖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리마린이 위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희망인, 바람인, 피부가 건강하고 또 깨끗한 피부, 콜라겐, 그 다음에 반점 생기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들레가 생각보다 발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당히 귀하게 모셔져야 될 공주과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암세포 했는데 우리가 혈관 신생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요. 암세포의 특성이 무한정식하고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기능대로 안 한다. 그 다음에 전이 된다. 남의 기관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동한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혈관 신생이 돼야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다 암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왜요? 아직까지 크지 못하면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혈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하고 암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화학요법을 우리가 하는데 혈관이 자라지 못하면 굶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요법에 속하는 건데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음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전이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요 혈관을 다 카트해버리면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주지 않고 산소를 주지 않으면 이건 굶어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민들레다. 대단하죠? 자, 2020년 Frontier in Pharmacology라는 잡지에 VEGF-HIF-1α 발현을 조절해서 간세포 암종의 혈관 신생 효과를 발휘하는 민들레 다당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다당류는 간세포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거고, 그다음 민들레 다당류가 체외 및 체내 혈관 신생을 억제한 게 입증됐다. 그죠? 그래서 이 혈관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생성되지 못하도록 해줘서 암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억제하는 방법 가운데 혈관 신생을 차단하는 건데 민들레가 자연적으로 뭐 하고 있더라? 항혈관 신생 효과를 만들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망한 항암제이다. 후보이다. 그 기사가 실린 겁니다. 꽃, 잎, 뿌리가 다 식용 가능한 민들레는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이 세시 케토페놀락톤이라는 거, 타락삭시니가 타락사스톨,
이런 말이 있는데 프랑스어로 민들레는 침대에 누워서 오줌을 누는 것을 의미하는 피젠나이트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장이나 방광이나 이뇨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뇨제, 강장제, 식욕 증진, 위, 간, 방광 자극, 면역 체계 자극제, 신장과 간장과 질환 치료, 습진을 포함한 피부 질환 치료. 피부 질환 자체도 참 낫지 않지만 습진도 굉장히 낫지 않는 거죠. 그걸 치료한다는 것은 대단한 약효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2016년에 Diabetic Study, 당뇨 연구라는 그 잡지에 2형 당뇨병의 민들레의 생리학적 영향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논문이 실렸는데 보세요. 2형 당뇨의 조절과 치료를 위한 치료제로 민들레가 사용된다는 거고, 민들레의 항당뇨 특성은 생체 활성 화학 성분에 기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키코르산, 타락사스톨, 클로로겐산, 세스키토펜 락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있기 때문에 2형 당뇨를 이 민들레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민들레를 한번 살펴봤는데 참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간추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간추리겠습니다.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는 물질은 뭔데? 파이토케미칼인데 항산화, 항균, 살균, 성장 조절, 항돌연변이, 방충, 항염증 굉장히 좋은 그 역할들을 다 하죠. 이 물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사스테롤, 뿌리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건데 항염증, 항암, 항미생물, 항당뇨 이런 작용을 하는 파이토케미칼이고요. 그 다음 페놀, 항암, 암 발생 저지, 산화 방지, 항노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항암과 산화 방지, 항노화까지 다 있죠. 플라보노이드, 항암, 항산화, 퀘르세틴, 캠페롤, 카테킨,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거의 다 항암, 항노화, 항산화, 항염증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뭐다? 항암제이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항당뇨 역할을 한다. 항당뇨, 당뇨를 억제하는 거, 예방 치료하는 거. 키코르산, 세스케르테르펜 락톤, 타락사스톨, 클로로겐산 이 물질들이 항당뇨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의 만병통치에 속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아니 이 세상에 약초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약 적용 안 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을 주신 겁니다. 자, 2019년 Phytochemistry Review에 보면 일반 민들레 이래놓고 식물, 파이토케미칼, 양리학적 프로파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항산화, 항균, 항염증, 항바이러스, 세포독성, 이뇨, 간보호 특성을 보여주면서 양리학적 기능을 확인했다. 주체는 스테이트 피노이드, 카페오일, 키낙산, 플라보노이드 같은 대사물질인데 이게 민들레는 모두 쓰이고 영양제와 제약, 약제 산업으로 다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식품으로 많이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약재로 해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민들레를 우리가 밟기만 하지 말고 그냥 좀 채취에다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자, 2018년에 그 약초연구죠. 라는 잡지에 민들레 식물화학 및 임상 잠재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익히 민들레는 1977년부터 미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요? 약재로요. 자, 보면
민들레는 약초와 허브의학과 음식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쓴맛은 뭐 때문이다? 세스키토펜, 락톤 때문에 쓴맛이 있다. 염증 조절제이다. 이뇨제이다. 소화 자극제이다. 인슐린 분비 자극제이다. 모든 생체 면역 조절제이다. 항혈관 신생제이다. 항암제이다. 민들레 뿌리 및 잎은 동맥 경화증과 연결된 산화 스트레스부터 보호할 수 있고 항당뇨고 간암, 유방암, 자궁암, 그 다음에 HIV, 에이즈요. 그것까지도 억제가 가능하고 플라보노이드인 카페인산, 클로로겐산, 루테올린, 루테올린 7, 루테오사이드 등이 민들레에서 분리되었어요. 그 다음에 민들레 잎은 섬유질이 많고 칼륨,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 A, C, B, 티아민, 리보플라빈,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겁니다. 음식이로든 약초로든요. 자, 그럼 이 좋은 민들레를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가지고 김치를 담죠. 제가 이렇게 김치 종류를 해놓은 걸 쭉 해봤는데요. 3개는 민들레만 했고요. 또 하나는 부추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민들레 따기가 힘들면 부추도 뭐 못지않은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섞으시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치를 이렇게 금방 한 걸 제가 이렇게 했고요. 조금 삭혀서 드시면 참 쌉스름한 맛이 봄에 입맛 없을 때 너무너무 좋죠. 그 다음에 나물 해 드셔도 되고 즙 해 드셔도 되고 말려서 차로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민들레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여러분 건강정진에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유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